정철의 속미인곡입니다. 사미인곡과 같이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제목부터가 사미인곡의 속편, 이어지는 노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시적 화자가 2명입니다. 2명의 시적 화자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시적 화자를 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시적 화자를 을려라고 얘기하는데, 색깔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을려의 대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서 사미인국의 시적 화자가 을려와 동일 인물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미인국에서 확인했듯이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님과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 후에 시적 화자가 님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녀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 말하는 시적 화자이기 때문에 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과 을은 순서를 의미할 뿐 이 시에서는 중요도의 차이를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을려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분량을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기가는 저각시, 여기에서 또 다른 시적 화자인 을려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디서 본 듯도 하다라는 말에서 감녀는 을려와 면식이 있다, 아는 사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을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을려는 천상백옥경에 있는 님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의 시간적인 배경은 해가 다 저문 날이고 을려는 누군가를 보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상백옥경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 있는 공간적인 배경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미인곡의 광한정과 같이 시적 화자가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고 님만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도 공간적인 배경이 거기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어와 너로구나. 이 어와는 감탄사입니다. 감정이 집약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가움이라는 정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을려도 감녀를 알고 있네요. 자, 을려는 감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얼굴, 즉 몸과 자신의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하지만은, 즉 시적 화자는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가?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님께서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밖에 없다, 네가 나의 반려다, 너밖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니까 나도 님을 믿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님을 믿어서 나쁜 뜻은 전혀 없이 애교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다. 즉 계속 옆에서 뭐 한 거예요. 애교 부리고 교태 부리고 옆에서 막 정신없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즉 너로다 하셨던 님의 얼굴이, 표정이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는데 님의 마음이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봅니다. 본인을 반성하고 성찰해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라고 했는데 시적 화자가 말하는 죄는 애교야 교태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쌓여있는 것은 눈으로 봐야지 아는 것인데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까닭은 그만큼 자신의 죄가 많다, 크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산같이라며 비유적으로 또 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죄의 크기를 강조하는 장치가 됩니다. 어쨌든 시적화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요. 사람을 욕하지도 않겠다라고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서러움을 풀어 헤쳐내니까 누구의 탓이다? 조물의 탓이다. 이때 이 조물은 시적화자를 창조한 존재입니다. 즉 시적화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존재입니다.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시적화자는 자신의 운명, 조물이 정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적화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을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맺힌 일이 있다. 뭔가 한이 된 일이 있다라고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님을 모셔서 님의 일을 자신이 안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님의 일은 물같은 얼굴, 편하실적 몇 날인고 물같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라는 거고 얼굴이라는 것은 몸을 얘기합니다. 즉 시적화자가 사랑하는 님은 병약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이 편하실적 몇 날인고 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죠. 춘한 고열 추위일 동천은 봄의 추위, 여름의 더위, 가을의 햇빛 엄청 따가운 거, 겨울의 추위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계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좋지 않은 계절에 좋지 않은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고 누가 모시고 있는가 해서 날씨에 따른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을 얘기하고요. 조매 아침밥, 석매 저녁밥, 즉 아침 저녁 식사를 얘기합니다. 전부 다 뭐예요? 먹는 것은 옛날과 같이 셋이다. 드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해서 식사와 잠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날씨에 따른 건강을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님의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일상적인 일을 시적화자가 님과 함께 해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만큼 님과 시적화자가 가까웠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님과 일상을 공유했었는데 지금은 님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님의 소식을 알려고 하는데 오늘도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사람이 안 온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둘 데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님의 소식을 알겠는가? 어디로 가야 님의 소식을 알 수 있겠는가? 시적화자는 님의 소식을 모르는 게 맺힌 일이다. 님의 소식을 몰라서 한이 되었다. 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서 한이 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시적화자가 하는 노력들이 언급이 됩니다.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시적화자가 하는 첫 번째 노력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높은 산인가? 시적화자는 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이런 공간적인 배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님은 천상에 있으니까. 힘겹게 어렵게 산에 올라갔더니 천상 백옥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안개가 보입니다. 이때 구름과 안개는 시적화자의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래서 이 자연물들은 시적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내가 님의 소식을 아는 것을, 내가 님이 있는 곳을 보는 것을, 내가 님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 얘네들이 하는 것은 산천을 어둡게 해서 1월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적화자는 왜 1월을 보고 싶을까요? 이 해와 달이 님과 동일시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리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리라는 것은 님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천리 바깥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님은 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구름과 안개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 구름과 안개는 산천을 어둡게 하고 지척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적화자가 보고자 하는 1월, 즉 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저 멀리 있는 님을
볼 수가 없게 만듭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 자, 이번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물가로 갑니다. 백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님의 소식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뜨겠죠. 배가 안 뜨니까 사공은 다 집에서 쉬고 있겠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 사공에게 님의 소식을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공이 없어요. 빈배만 남았어요. 또 소망이 좌절된 겁니다. 그래서 시적화자는 강천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해를 굽어봅니다. 해가 다 저문 날 지는 해 같이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저녁이고요. 그리고 하강적인 이미지가 언급이 됩니다. 이 시간적인 배경과 하강적인 이미지는 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봐서 알겠지만 시적화자는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우울하겠죠? 슬프겠죠? 그런 분위기가 이런 시의 시간적인 배경과 하강적 이미지가 결합함으로써 더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저이고 더욱 월게 느껴진다. 그럼 시적 화자에 맺힌 한은 더 심화가 되겠죠. 모첨 찬자리 밤중만 돌아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첨이라는 건 시적 화자가 있는 집을 얘기하고요. 초가집인데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여기에서 한 번 더 짚고 싶은 거. 시적 화자는 높은 산, 물가, 강천, 모첨 이런 식으로 공간의 이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자리라는 것은 감각적인 심상 중에서도 촉각적인 심상이 쓰인 표현입니다. 왜 찰까요? 님이 없으니까. 시간의 경과도 드러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차요. 누가 없다? 님이 없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 님이 부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밖에 없으니까 불은 안 켜도 되는데 저 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가? 왠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산에 올라갔고요. 물가로 내려왔어요. 헤매며 서성거렸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한 시적 화자의 노력입니다. 그런 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으니까 힘이 다 빠졌겠죠. 잠깐 힘이 빠져서 풋잠을 들었어요. 3인국에서는 꿈을 못 꿨는데 왜? 잠을 못 잤으니까. 여기선 잠을 자니까는 뭘 꾸겠습니까? 님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서 나온 님이 옷 같은 얼굴 잘생겼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결합시키면 병약 미소년이죠. 반이나마 늙었구나. 얼굴이 좋다는 말, 안 좋다는 말, 안 좋다라는 말인데 이건 실제로 시적 화자가 없어서 님이 얼굴이 안 좋아졌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적 화자는 님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 거야. 내가 없으니까 괴로울 거야. 라고 걱정을 하는데 실제 인간은 상관없이 이런 시적 화자의 걱정이 한이 투영된 모습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굴이 좋든 안 좋든 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다 할 거예요. 왜? 그리워하던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도 전에 뭐부터 나요? 눈물이 바로 나요. 말은 당연히 못하죠. 감정이 억제가 안 돼요. 목이 메어버려요. 당연히 말은 못하겠죠. 자, 이 두 줄은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해요.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것을 반복함으로써 말하지 못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못한 상태에서 오련된 개성, 방정맞고 시끄러운 닭소리가 시적 화자의 잠을 깨웁니다. 잠이 깼으니까 뭐가 끝났겠어요? 네, 꿈이 끝났겠죠. 진짜 나쁜 겁니다. 시적 화자 입장에서 이 개성이라는 것은 님과의 꿈에서의 재회를 일시적인 비현실적인 그 재회를 끝내버리는 게 오련된 개성이니까요. 감탄사 나옵니다. 감정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허사로다. 허무함, 공허함, 분노, 짜증, 기타 등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집약되어 있죠. 이 님이 어디 간고?
시적 화자는 님의 부재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계속 없었으니까 참을만 했는데 봤는데 없으니까는 이게 더 확 오는 거예요. 진짜 님이 없구나. 그래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까는 사람 형체는 어여쁜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이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쫓을 뿐이다. 즉 내 그림자만 나를 쫓는다. 즉 나는 절대적으로 고독하다. 나는 절대적으로 혼자다. 님은 정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차라리 뭐해서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나골이 되겠다.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겠다.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골이라고 하는 것은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상화된 자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님을 사랑하고 님과 다시 만나고 싶은 재회의 소망이 형상화된 자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솔직히 좀 무섭죠. 그런데 감녀가 마지막으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각시님 달은 됐고요. 구준비나 되소서. 이 구준비라고 하는 건 장맛비나 폭우같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확실하게 젖겠죠. 얘는 멀리서 비추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완전히 적셔버리는 구준비가 되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지 말고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소망과 사랑이 형상화된 자연물인 건 공통점이지만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